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법률 기획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변호사 선임 이렇게 하면 돈만 날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급적 안 만나면 좋은 직업 두 종류가 있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 의사하고 변호사겠죠. 평생 살아가면서 의사 한 번도 안 만나면 좋겠죠. 그러나 또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사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변호사를 안 만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나 어떤 사건 등 불가피한 분쟁으로 인생에서 그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살아가다 보면 경찰서에 들어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생기면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면 잘 선임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선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아프다고 해서 의사라고 해서 또 아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면 잘 선임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시면 아마 변호사를 만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선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의 이제 꿀팁이 될 수도 있겠고 노하우가 생기겠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데 있어서 첫째, 변호사도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원래 변호사가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의사처럼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아과가 따로 있고 산부인과가 따로 있고 내과가 따로 있고 신경외과가 따로 있듯이 변호사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고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도 있고, 또 뭐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범죄마다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 그렇죠, 성범죄 사건을 또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SNS라든가 각종 매체, 인터넷을 통해서 서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발품을 많이 팔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 무슨 일 생겼다고 그냥 가까운 변호사 찾아가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선 진짜 돈만 날립니다. 효과도 없고. 그래서 변호사도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서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문 변호사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고. 서칭 많이 하는 방법은 유튜브도 되고 블로그도 있고 SNS 많죠. 각종 매체가. 예, 둘째, 두세 군데 정도는 꼭 상담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누구하고 한번 싸웠습니다. 술집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시비 걸리게 나도 맞기 싫어서 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사건입니까? 복잡한 사건입니까? 간단한 사건이죠.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는 상담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간단한데 왜 상담을 여러 군데 하느냐? 이게 조금 모순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변호사는 빨리 수임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선임을 해라, 이거는 잘못하면 구속된다, 이렇게 겁을 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예, 무조건 선임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건 그냥 놔둬도 벌금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 자꾸 겁을 준단 말입니다. 의사도 그렇죠. 의사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의사도 간단한 병인데 수술을 해라,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두세 군데 정도는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말입니다. 간단한 사건인데 가만 놔둬도 벌금 조금 나오는 걸 갖다가 막 구속된다고 겁을 줘가지고 선임료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또 돈을, 결과적으로는 효과도 없는데 별로 그냥 돈을 날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는 상담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변호사도 지금 전국에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실적에 좀 쫓기다 보니까 선임을 빨리 해야 된다는 절박함에 막 이렇게 겁을 줘서 무리하게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가급적 일찍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도 그렇잖아요. 병도 암이 일기가 있고 말기가 있죠. 그러니까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성추행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억울하다. 그럼 빨리 CCTV도 확보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찍 상담을 하면 이 변호사들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근데 상담도 늦게 하고, 에이 뭐 별일 있겠어? 이러다가 결국 시기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CCTV도 증거도 다 사라져버리고. 병도 그렇잖아요. 제때 수술 안 받으면 뭐 말기에 가면 그때는 수술 불능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빨리 받는 게 좋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 기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는 어떤 범죄의 송사는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 같으면 수사기관인 경찰 또 검사를 통해서 또 법원, 그러면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경찰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죠. 경찰 출신 변호사가 그 일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나 수사기관 출신, 경찰 출신이 아닌 그냥 로스쿨 졸업해갖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갖고 바로 변호사로 하는 사람이 이 기관의 특성을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그 기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서칭을 해보면 압니다.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출신 변호사가 뜨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성공을 장담하는 변호사는 선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변호사는 이건 무조건 가능하다고 막 처음부터 성공을 장담하는 변호사는 바로 선임을 빨리 하려는 그런 욕심이 앞서는 변호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을 장담하는 변호사에게는 선임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 이 말씀 드린 거죠.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예, 여섯 번째, 패키지보다는 쪼개기 선임도 고려해 보세요. 이 패키지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다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선임료가 비싸잖아요. 그러지 말고 쪼개기 선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 사건의 성격마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 지금 조사 단계다. 그러면 요 조사 단계 의견서도 제출해 주고 요것만 좀 참여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쪼개기로 선임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데 무조건 이걸 처음부터 다 해달라 끝까지 이러면 수임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쪼개기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같이 참여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몇십만 원 안 줘도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 부분도 중요한데 개인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뭐 김앤장이라는 사무실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대형 로펌 김앤장이라든가 큰 로펌도 있죠. 그런데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들렸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세요. 사무장하고 상담하지 마십시오. 근데 뭐 우리가 이마에 나는 사무장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물어보십시오. 저 혹시 실례지만 변호사십니까? 사무장입니까? 꼭 물어보세요. 사무장이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게 해주세요. 지금 안 계시면 내가 다시 계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게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왜냐하면 병원으로 말하면 병을 간호사하고 상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하고 상담해야 되죠. 예,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여덟 번째, 법무법인에 가서 상담할 때는 반드시 어느 분이 내 사건을 맡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하고 상담하시는 변호사 이분이 내 사건을 맡아주는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할 것인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나를 상담해 준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는 게 아니고 엉뚱한 변호사가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 엉뚱한 변호사가 잘하는 변호사냐? 그게 아니에요. 실무 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일 수도 있어요. 젊은 변호사. 젊은 변호사를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의사로 말하면 수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요번에 한번 경험 쌓을 겸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사건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내 일을 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상담한 변호사가 진짜 내 사건을 맡아주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세요. 왜냐? 나를 상담해주는 변호사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왜? 상담을 잘해야지 사건을 수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엉뚱한 사람이 내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덟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아홉 번째, 착수금과 성공 사례금을 한꺼번에 입금시켜 놓고 유도하는 곳은 가급적 선임하지 마세요. 성공 사례금은 대부분 판례상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착수금 뭐 330만 원에 뭐 성공 사례금 7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입금시켜 놓고 나중에 성공 안 하면 뭐 예를 들어 700만 원은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하지 마세요. 성공 사례금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 사례금은 그러면 못 받게 돼 있으면 전혀 안 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사례금이니까요. 기분이 좋으면 뭐 딱 정해놓는 게 아니고 뭐 100이든지 200이든지 고맙다고 주는 거니까요. 그거는 자유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홉 번째로 말씀드렸고, 열 번째,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관예우라는 말 아시죠? 우리 변호사는 뭐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라서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요새 어떤 세상인데 정관예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사건을 잘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거는 솔직히 수십 년 전에나 통했던 얘기죠. 정관예우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과장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11번째. 만약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선임할 때는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꼭 말을 해달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법무법인에서는 상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는지 다른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는지 꼭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 변호사 이것도 중요한데요.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주지 않는 것은 선임하지 마세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 선임해놓고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연락도 안 돼요. 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수가 없어. 그냥 사무실 전화만 가르쳐 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려도 내 사건 담당 변호사면은 내 사건을 언제든지 궁금한 건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도 몰라. 사건 진행 상황을 어떤 카톡이나 이런 걸 그때그때 알려주는 곳. 그렇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카톡으로 연락해 주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라 말입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물어보려 해도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면 선임 하나 많아 아닙니까? 답답하게 만드는 데는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그래서 꼭 이걸 선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십시오. 카톡으로 그때그때 진행 상황을 연락해 주느냐고. 예, 이걸 꼭 확인하십시오. 전화번호도 꼭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거 안 가르쳐 주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